자, 욕망이 부른 현실판 사랑과 전쟁 19, 16위 공개합니다. 신. 적응했네. 적응했어. 적응했어. 빌보드의 음원 깡패이자 21세기 최고의 팝스타 리한나와 제2의 마이클 잭슨이라 불리던 크리스 브라운인데요. 2007년 크리스 브라운과 리한나는 한 시상식의 컬래버레이션 공연을 준비하며 사랑을 꽃피우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쿨하게 열애를 인정하며 2008년 할리우드 공식 닭살 커플이 됐는데요. 그런데 1년 뒤인 2009년 이 둘은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음악 시상식인 G 어워드 합동 공연을 하루 앞두고 이거 뭐야? 이 여자랑 대체 어디까지 간 거야? 네가 내 와이프라도 돼? 나 좀 내버려둬. 어? 난 프리하고 싶어. 프리! 그만해! 갑자기 무슨 아저씨 발성을 하고 아니 갑자기 무슨 발성이야? 리한나가 그만 크리스 브라운의 휴대폰에서 바람을 피운 여성과 나눈 메시지를 보고만 겁니다. 아이고야야야. 초반엔 언쟁이 오가다가 점점 싸움이 번졌고요. 크리스 브라운은 무지막지한 폭행까지 진짜. 행세하고 맙니다. 에이. 대체 어느 정도였냐면요. 아, 에이 못 진짜. 났다 못 났어. 이건 아니야. 이거 보도가 나갔었잖아요. 네. 뭐 하는 거냐? 어떻게 저렇게 되도록 때려? 이 일로 리한나 소속사 대표 제이지는 크리스 브라운, 너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어! 라면서 독설을 퍼붓기도 했는데요.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의 환장 연애의 역사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아 얘기 끝난 거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어허. 두 번 다시 안 볼 것 같죠? 하지만 그럼요. 사건 발생 이후 두 사람은 고작 단 3주 만에 마이애미로 밀월 여행을 떠납니다. 네?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남남을 선언합니다. 뭐라고? 빠빠이. 마이애미에 갔다가 응.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남을 선언해요. 또 싸웠나? 빠빠이. 그런데 그 뒤에도 만남과 이별을 정말 밥 먹듯이 반복하며 심지어는 비밀 결혼식까지 계획한 두 사람. 그런데 크리스 브라운이 또 바람을 피우자 결국 또 결별. 그리고 2014년에 서로 다른 애인과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와 대박이다 진짜. 근데 이제 현재는 어떻게 돼 있느냐? 네. 일단 이 환장 연애의 역사는 막을 내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 과거를 볼 때 이게 막이 완전히 내려간 건지 잠깐 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그게 바로 이 죽일 놈의 사랑이거든요. 욕망이 부른 현실판 사랑과 전쟁 19, 13위 공개합니다. 인간 승리 아이콘의 배반. 2002년 한 대학생이 쓴 자서전이 일본에서 약 500만 부의 판매고를 올리며 공전의 히트를 기록합니다. 바로 오체 불만족. 저자는 양팔과 양다리가 없는 장애를 가진 오토다케 히로타다였는데요. 완전 유명했죠. 장애를 극복한 경험을 담은 저서인 오체 불만족을 통해서 장애는 불편하다, 그러나 불행하지는 않다 라는 말을 몸소 실행하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허물고 삶의 희망을 전해줬습니다. 그렇게 인간 승리의 아이콘이 된 오토다케 히로타다. 그런데 2016년 일본 유명 주간지인 슈간신비의 충격적인 폭로로 시작됩니다. 오토다케가 지난 2015년 크리스마스에 20대 후반의 여성과 비행기에 올랐다는 겁니다. 우린 지금부터 일심동체야. 암만 일심동체. 난 당신과 있을 때 제일 좋아. 이렇게 다정한 대화를 나누며 향한 곳은 유명 여행지인 프랑스 파리와 튀니지 등이었는데 아주 전 세계를 일주하듯 사랑의 불장난을 벌였고요. 얼마나 치밀했던지 다른 일본인 남성을 대동해 불륜이 아닌 것처럼 위장까지 했답니다. 게다가 한 명도 아닌 무려 5명의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다. 몰랐어요? 아 이제 너무 열받는 게 네. 저렇게 좀 희망의 아이콘이었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정말 본받고 싶고 아 진짜 대단하다 이랬는데 저렇게 부도덕한 걸 보면은 그러니까 충격이 더 큰 너무 거지. 화나죠. 그러니까 더 충격이 큰 거지. 이 사건은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가 되면서 일본 전역, 아니 전 세계가 깊은 분노를 느꼈고요. 그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저의 부도덕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라며 자신의 불륜을 순순히 인정했고요. 결국 그해 9월 이혼 발표까지 하고 맙니다. 욕망이 부른 현실판 사랑과 전쟁 19, 12위 공개합니다. 나의 모모를 팝니다. 미국의 유일한 성매매 합법 도시인 네바다주. 그런데 2018년 1월 한 성매매 사이트에 정말
충격적인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뭐 지난달이네. 바로 자신의 순결을 팔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와, 이건 또 무슨 소리죠? 이 글을 올린 이는 23살의 벨리 깁슨. 영국의 유명 대중지에선 아예 그녀의 사연을 기사로까지 다룰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녀가 이런 쇼킹한 글을 올리게 된 이유, 바로 사랑의 배신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베일리는 어렸을 때부터 매우 엄격하고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 전까진 반드시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19살이 되던 해 운명의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첫사랑에 빠져버린 베일리. 그리고 저기 나 있잖아. 결혼 전까지 플라토닉한 사랑을 하고 싶어. 지켜줄 수 있지? I'm not your boyfriend. I'm not your boyfriend. He's your 그쪽이에요? boyfriend. 헷갈려. I'm 어디야? sorry. I'm sorry. 남자친구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신념을 고백을 했고요. 그리고 그 역시 그녀의 뜻을 존중해주며 함께 플라토닉 러브를 하기로 맹세합니다. 그런데 2017년 그녀의 바람은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자신의 남자친구가 다른 날도 아닌 무려 밸런타인데이에 전 여자친구를 만났고 자신 몰래 육체적인 관계까지 가졌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하지만 정말로 사랑했기에 이별 대신 용서를 택했던 그녀. 그리고 남자친구와 함께 커플 상담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 베일리의 남자친구는 재결합을 위한 커플 상담을 받으면서도 전 여친 한술 더 떠서 새 여친까지 사귀며 정말 다채롭게 버라이어티하게 바람을 피우기 시작을 합니다. 아, 자, 정말 이제는 수습 불가한 충격을 받은 베일리.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는데 바로 제 순결을 팝니다라는 거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이런 뭐 베일리 같은 상황이면은 아무리 주변에서 잘 됐다 뭐 네 짝이 아니었어 해도 안 들린다. 안 들려, 안 그러니까 들려. 저렇게 하는 거지. 들리게 그게 언니가 좀 안 얘기해봐. 오케이, he's not worth it. 걔는 그럴 가치가 없어요. He's so not worth it. Mother... 아, 맛없어. 아 열받잖아. 사실 맛없어도 젠틀맨이 하면 그게. 아 열받잖아. 푸른 현실판 사랑과 전쟁 19, 10입니다. 12. 완벽한 반응의 그. 자기야 나 임신했어. 내 뱃속에 축복이 있다고. Really? Oh my God. Will you marry me? 사랑이 자기야? 와우. 해피 정말 해피. 이렇게 두 사람의 감정이 안 섞일 수가 닭이 되어 있습니까? 날아갈 것 같네. 닭은 날지 못하죠. 예. 자, 2015년 10월 중국 허난성 양저우에 사는 왕. 자, 그는 사랑하는 여자친구 샤오민의 임신 소식에 온 가족의 축복을 받으며 서둘러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결혼식을 마친 3일 뒤 아내 샤오민이 돌연 사라져버리고만. 게다가 결혼 폐물과 또 집에 있던 현금까지 몽땅 가지고 떠나버리는 건데요. 3일 만에. 이거는 정말 중국판 화차네요. 네, 계획적인 거죠 이거. 비슷해 보이죠? 네. 아마 좀 아까하고 너무 똑같은 기사 아닙니까? 과연 그렇게 전개가 될까요? 더욱더 충격적인 결말이 여러분을 아니, 기다리고 어떻게 더 있습니다. 충격을 받아? 며칠 뒤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아, 여기 경찰서인데요. 혹시 샤오민 씨 아십니까? 영문을 몰라 경찰서에 달려간 남편 왕. 그런데 자신의 아내가 아닌 한 남자가 앉아있는 에이 설마. 자신의 아내 샤오민이 알고 보니 성별이 남자였던 거야. 아니, 뭔 소리야? 감쪽같이 성별을 속이고 심지어 가짜 임신까지 한 건지 말이 안 되는데. 궁금하시죠?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그는 일부러 밤 늦은 시간에만 남자들을 만났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술을 엄청나게 마시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는 이해 안 가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수법으로 당한 남자만 왕 이외에도 11명이 있습니다. 아유, 진짜 어이없다. 도대체 무슨 술을 먹인 겁니까? 네? 아니, 무슨 술을 먹길래 술 맞아요? 어떠한 절차를 지고 어때요? 못하는 거예요? 술 맞아요? 뭐 탄 거 같은데. 그래, 뭐 탄 거 아니야? 욕망이 부른 현실판 사랑과 전쟁 19, 6입니다. 피를 부른 사랑, 네팔 왕실 대학살.
2001년 6월 1일 네팔 왕족들은 평화로운 저녁 만찬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기로 무장한 한 남자가 연회장에 들어오더니 총을 마구 난사해 국왕, 왕비, 공주, 왕자 무려 8명이 목숨을 잃고 범인도 그 자리에서 자살을 하고 마는데 아, 실화예요? 실합니다. 전무후무한 왕족 총기 대학살로 불리는 이 사건의 범인은 네팔의 차기 왕이었던 디펜드라 왕세자였습니다. 왕세자 그런 거야? 왜? 왜 자기 가족들은 왜 이런 도대체 거예요? 왜? 예. 대외적으로 알려진 살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코올과 마약 중독에 의한 충동적 살인이다. 두 번째는 아버지인 국왕과의 정치적인 견해 차이 때문이다. 그런데 그를 아는 측근들의 말에 따르면 마지막 이유가 가장 유력하다고 하는데 마지막 이유는 디펜드라 왕세자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디펜드라 왕세자는 네팔의 존경받는 정치인인 파슈파티 라나의 딸 데브야니 라나와 연인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인 아이슈아리아 왕비는 데브야니를 며느리로 맡는 것을 반대했는데요. 그 이유는 왕비와 데브야니가 같은 라나 가문의 출신이기 때문이었죠. 이 라나 가문에 내부 분열이 일어나서 두 개의 파로 나눠졌는데 그만 이 데브야니와 왕비가 각각 다른 파였던 거죠. 즉 원수의 가문 같은 거니까 며느리로 맞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거. 그렇게 된 겁니다. 그죠? 네. 이렇게 결혼을 둘러싼 집안 내부의 갈등은 점점 극에 달했고요.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2001년 6월 1일 왕실 만찬에서 왕비는 왕세자에게 자신과 같은 가문 출신의 가리마 샤라는 여성과 결혼하라고 강요를 했다는데 결국 제자리를 박차고 나간 왕세자는 몇 시간 뒤 정말 끔찍한 왕족 대학살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욕망이 부른 현실판 사랑과 전쟁 19 5위 공개합니다. 우린 만나지 말아야 했어. 파키스탄에 사는 결혼 2개월 차의 새 신부 아시아 비비. 지난해 9월 열렬히 사랑했던 남자친구를 눈물로 보내고 집에서 맺어준 남자와 혼인을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결코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고향으로 야반도주를 감행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남편에게 도로 잡히고 말았고요. 결국 그녀는 정말 위험한 선택을 하고 맙니다. 여보, 이것 좀 마셔요. 윗마을 가서 짜온 우유예요. 자, 드디어 아내가 마음을 잡았구나 생각한 남편.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하죠. 그 우유에는 전 남자친구가 구해다 준 독극물이 들어있었습니다. 아이고. 자, 그리고 며칠 뒤 마을에선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남편은 살아있었습니다. 뭐야? 안 마신 거예요? 아, 마시는 척한 거야? 잠깐만. 마시고. 독극물로 목숨을 잃은 건 남편이 아닌 무려 10명이 넘는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뭐야? 아시아 비비가 남편에게 우유를 주고 자리를 떠난 뒤 남편은 그 우유를 잠시 탁자 위에 두었는데요. 그 사이에 시어머니가 그 우유로 라시를 만든 겁니다. 와. 그리고 그 라시를 친척, 주민들과 함께 다 나눠 먹은 거죠. 어머. 그중에서 무려 15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겨우 목숨을 건진 이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욕망이 부른 현실판 사랑과 전쟁 19. 3위 공개해주세요. 카메라 오지 마! 오! 오지 마! 아, 뭐야. 양보 좀 하지. 아, 이게 무슨 1년 내가 만에 정했어? 왔는데. 하고 싶다. 내가 정해서 이인철 변호사께서 정하신 거지. 인천 인철 변호사. 변호사. 자, 2014년 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만나 무려 3년간 사랑을 싹 틔운 남남 동성 커플이 있습니다. 자, 바로 영국 성공의 성직자 출신의 필립 클레멘츠와 루마니아 모델 출신의 플로린 마린. 자, 그런데 무척 놀라운 건요. 이 커플의 나이 24살과 79살. 무려 55살 차이가 납니다. 반백이 넘어 차이가. 그리고 결국 지난해 4월 이들은 웨딩 마치를 올렸고요. 클레멘츠는 곧장 영국 생활을 정리하고 루마니아의 한 아파트에서 플로린과 행복한 신혼살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둘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말도 통하지 않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곳 생활은 클레멘츠를 외롭게 만들었고요. 반대로 플로린은 밤마다 클럽 파티를 즐기기 바빴습니다. 클럽은
나이 많은 사람을 받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 플로린도 어느새 나와 외출하는 걸 꺼리더군요. 클레멘츠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서 결국 결혼 5개월 만에 영국으로 돌아오고 마는데요. 자,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일은요. 거의 버림받다시피 쫓겨온 클레멘츠의 근황입니다. 결혼 비용 마련을 위해 처분한 집과 전 재산 21만 5천 파운드, 자, 약 3억 2천만 원인데요. 자, 이 돈은 이미 공중 분해된 지 오래입니다. 아이고. 또 클레멘츠는 플로린과 크게 다투기 불과 며칠 전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그 명의를 플로린으로 바꿔주면서 아이고. 재산을 모두 잃게 됐다고 합니다. 자, 반면 플로린은요, 클레멘츠와 헤어진 지 몇 주 만에 몇 달도 아니고. 몇 달 아니, 몇 년 아닙니다. 몇 주 만에 스페인 출신 부유한 사업가와 사랑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돈도 사랑도 다 잃은 클레멘츠. 그는 어쩌면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날 사랑은 했니? 이라 야! 깜짝이야. 이 쓰레기 같은 왜 다음에 이래? 걸리면 가만둬! 방송이에요. 그래요? 예, 너무 저 몰입을 하죠. 자, 다음 특종 이어드리겠습니다. 1990년 5월 26일 미국 플로리다주의 팜비치 카운티. 집안에서 평화로운 한때를 보내던 말렌 워런. 누군가 자신의 집 문을 두드리자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 옆에 새한 얼굴에 삐에로가 나타났는데요. 자, 읽고 이 삐에로는 자신이 가져온 꽃과 풍선 바구니를 아무 말 없이 말렌의 손에 쥐어줍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삐에로가 갑자기 총을 꺼내 들더니 그녀의 얼굴을 향해 마구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된 건 살해된 말렌의 남편 마이클, 그리고 그와 불륜 관계로 의심되는 쉴라라는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를 기소할 만한 물적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결국 범인을 잡지 못한 채 무려 27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만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난 2017년 9월 끈질기게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결국 유력한 용의자를 체포합니다. 뭐죠? 바로 당시 용의선상에 올랐었던 쉴라였습니다. 정말 그 그때 여자였어요? 물적 증거가 부족해서 못 잡았다고 그러죠. 네. 2014년부터 당시 증거품에 남겨진 DNA를 분석하기 시작했고요. 범인이 썼던 가발 안에서 용의자 쉴라의 DNA를 검출해낸 겁니다. 자, 이런데 말이죠. 여기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밝혀집니다. 또 있어요? 죽은 말렌의 남편 마이클과 용의자로 밝혀진 쉴라가 현재 부부 관계였던 겁니다. 아, 정말 부인을 죽이고 둘이 결혼을 한 거예요? 자, 들어보십시오. 남편 마이클은 난 쉴라와 불륜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누가 말렌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저도 지금까지 궁금합니다. 라고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용의자로 지목된 쉴라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고요.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범행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하루빨리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 억울하게 죽은 말렌이 저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